안녕하세요. 한잔후의 운동입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와신상담, 와신상담. 섬나무 위에서 자고 쓸개를 맛보며 복수를 다짐한다는 뜻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고난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월나라 구천왕이 오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고생한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를 표현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와신상담, 와신상담. 섬나무 위에서 자고 쓸개를 맛보며 복수를 다짐한다는 뜻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고난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월나라 구천왕이 오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고생한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를 표현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목불인견, 목불인견. 눈앞에 참혹하거나 끔찍한 상황을 참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는 뜻입니다. 재해 현장이나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의 심정을 표현하거나 안타까운 상황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목불인견, 목불인견. 눈앞에 참혹하거나 끔찍한 상황을 참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는 뜻입니다. 재해 현장이나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의 심정을 표현하거나 안타까운 상황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단기지개, 단기지개. 어머니가 배틀의 날을 끊으며 아들에게 학문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자 짜던 배를 끊어 교훈을 준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공부나 일을 중간에 그만두려 할 때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단기지개, 단기지개. 어머니가 배틀의 날을 끊으며 아들에게 학문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자 짜던 배를 끊어 교훈을 준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공부나 일을 중간에 그만두려 할 때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맥수지탄, 맥수지탄. 고향이나 조국이 망해버린 것을 슬퍼하며 한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중국 은나라가 멸망한 후 기자가 보리가 무성한 폐허를 보며 슬퍼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고향의 변화를 아쉬워하거나 조직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할 때 사용합니다. 맥수지탄, 맥수지탄. 고향이나 조국이 망해버린 것을 슬퍼하며 한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중국 은나라가 멸망한 후 기자가 보리가 무성한 폐허를 보며 슬퍼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고향의 변화를 아쉬워하거나 조직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할 때 사용합니다. 논공행상, 논공행상. 세운 공로의 크기를 따져서 그에 맞는 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천하 통일 후 신하들의 공을 논하여 상을 내린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팀 프로젝트 후 기여도에 따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공행상, 논공행상. 세운 공로의 크기를 따져서 그에 맞는 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천하 통일 후 신하들의 공을 논하여 상을 내린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팀 프로젝트 후 기여도에 따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웅상쟁, 양웅상쟁. 두 마리 용이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실력이 비슷한 강자들끼리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나 대결을 말합니다. 대기업 간 경쟁이나 스포츠에서 막강한 팀들의 대결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양웅상쟁, 양웅상쟁. 두 마리 용이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실력이 비슷한 강자들끼리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나 대결을 말합니다. 대기업 간 경쟁이나 스포츠에서 막강한 팀들의 대결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견물생심, 견물생심. 실제 물건을 보면 자연스럽게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표현한 말로 옛부터 널리 쓰였습니다. 쇼핑할 때나 좋은 것을 보고 욕심이 날 때 자연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견물생심, 견물생심. 실제 물건을 보면 자연스럽게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표현한 말로 옛부터 널리 쓰였습니다. 쇼핑할 때나 좋은 것을 보고 욕심이 날 때 자연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풍목지비, 풍목지비.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느끼는 자식의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상황이나 효도에 대한 반성을 할 때 사용합니다. 풍목지비, 풍목지비.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느끼는 자식의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상황이나 효도에 대한 반성을 할 때 사용합니다. 태연자약, 태연자약.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한 이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유래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도 침착한 사람을 칭찬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자고 다짐할 때 씁니다. 태연자약, 태연자약.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한 이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유래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도 침착한 사람을 칭찬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자고 다짐할 때 씁니다. 무의도식, 무의도식.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얻어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의도식, 무의도식.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얻어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문일침, 정문일침.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뜻으로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날카로운 충고나 깨달음을 말합니다. 선종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한 불교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정곡을 찌르는 조언을 하거나 받았을 때 그 효과를 강조하며 사용합니다. 정문일침, 정문일침.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뜻으로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날카로운 충고나 깨달음을 말합니다. 선종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한 불교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정곡을 찌르는 조언을 하거나 받았을 때 그 효과를 강조하며 사용합니다. 겸인지용, 겸인지용.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상대할 만큼 뛰어난 용기와 능력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초나라 항우가 수백 명과 맞서 싸울 용기를 보인 것에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혼자 해내거나 팀을 이끌며 큰 성과를 낼 때 칭찬하며 사용합니다. 겸인지용, 겸인지용.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상대할 만큼 뛰어난 용기와 능력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초나라 항우가 수백 명과 맞서 싸울 용기를 보인 것에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혼자 해내거나
팀을 이끌며 큰 성과를 낼 때 칭찬하며 사용합니다. 한골탈태, 한골탈태. 뼈대를 바꾸고 껍질을 벗어버린다는 뜻으로 예전 작품의 형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문학 창작 기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기존 아이디어를 참고해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골탈태, 한골탈태. 뼈대를 바꾸고 껍질을 벗어버린다는 뜻으로 예전 작품의 형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문학 창작 기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기존 아이디어를 참고해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의 환양, 금의 환양. 출세하여 고향에 영광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한 후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해외 유학 후 돌아와 인정받을 때처럼 자랑스러운 귀향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금의 환양, 금의 환양. 출세하여 고향에 영광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한 후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해외 유학 후 돌아와 인정받을 때처럼 자랑스러운 귀향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망양보레, 망양보레. 양을 잃고 나서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뒤늦게 대책을 세워봐야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장왕의 일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후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거나 늦은 후회를 표현할 때 쓰면 적절합니다. 망양보레, 망양보레. 양을 잃고 나서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뒤늦게 대책을 세워봐야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장왕의 일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후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거나 늦은 후회를 표현할 때 쓰면 적절합니다. 방향무인, 방향무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무례하게 굽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방향무인, 방향무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무례하게 굽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사고묻힌, 사고묻힌.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할 친척이나 친구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처지입니다. 한나라 때 고아가 된 상황을 묘사한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나 고립감을 느낄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사고묻힌, 사고묻힌.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할 친척이나 친구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처지입니다. 한나라 때 고아가 된 상황을 묘사한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나 고립감을 느낄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홍로점설, 홍로점설. 빨갛게 달궈진 화로에 눈송이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듯이 의심이나 의혹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답을 찾았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로점설, 홍로점설. 빨갛게 달궈진 화로에 눈송이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듯이
의심이나 의혹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답을 찾았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생취, 사생취. 목숨을 버리더라도 옳은 일과 의로운 일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생명보다 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신념을 지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생취, 사생취. 목숨을 버리더라도 옳은 일과 의로운 일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생명보다 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신념을 지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각골란망, 각골란망.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뼈에 새길 만큼 깊이 새겨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음 깊이 새긴다는 뜻의 각골에서 유래했습니다. 스승이나 은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할 때 격식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골란망, 각골란망.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뼈에 새길 만큼 깊이 새겨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음 깊이 새긴다는 뜻의 각골에서 유래했습니다. 스승이나 은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할 때 격식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난지게, 금난지게. 금과 난초처럼 귀하고 향기로운 친구 사이에 깊고 진실한 우정을 말합니다. 중국 고전에서 금과 난초로 벗의 소중함을 비유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소개하거나 깊은 우정을 표현할 때나 결혼식 축사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난지게, 금난지게. 금과 난초처럼 귀하고 향기로운 친구 사이에 깊고 진실한 우정을 말합니다. 중국 고전에서 금과 난초로 벗의 소중함을 비유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소개하거나 깊은 우정을 표현할 때나 결혼식 축사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연독지정, 연독지정. 어미소가 송아지를 핫아주듯 자식이나 제자를 아끼는 깊은 사랑을 뜻합니다. 중국 고전에서 어미소의 모성애를 표현한 데서 나왔습니다. 부모나 스승이 자녀나 제자에 대한 애정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연독지정, 연독지정. 어미소가 송아지를 핫아주듯 자식이나 제자를 아끼는 깊은 사랑을 뜻합니다. 중국 고전에서 어미소의 모성애를 표현한 데서 나왔습니다. 부모나 스승이 자녀나 제자에 대한 애정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토적성산, 토적성산. 작은 흙도 쌓이고 쌓이면 큰 산이 된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의 관악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꾸준한 저축이나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격려의 의미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토적성산, 토적성산. 작은 흙도 쌓이고 쌓이면 큰 산이 된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의 관악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꾸준한 저축이나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격려의 의미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객전도,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뒤바뀐다는 뜻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순서가 거꾸로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회의에서 부차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핵심 안건을 놓치거나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주객전도,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뒤바뀐다는 뜻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순서가 거꾸로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회의에서 부차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핵심 안건을 놓치거나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이심전심,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가 언어 없이도 깨달음을 전한다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오래된 친구나 부부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상황이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심전심,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가 언어 없이도 깨달음을 전한다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오래된 친구나 부부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상황이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륙상잔, 고륙상잔. 형제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끼리 서로 해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왕족들이 왕위를 두고 서로 죽이고 죽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족 내 재산 분쟁이나 같은 조직 내에서 심하게 대립할 때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사용합니다. 고륙상잔, 고륙상잔. 형제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끼리 서로 해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왕족들이 왕위를 두고 서로 죽이고 죽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족 내 재산 분쟁이나 같은 조직 내에서 심하게 대립할 때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사용합니다. 구밀복검,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칼같이 차갑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한 척하며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을 말합니다. 당나라 1인보가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며 속으로는 음모를 꾸민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식적인 사람을 경계할 때 쓰면 좋습니다. 구밀복검,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칼같이 차갑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한 척하며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을 말합니다. 당나라 1인보가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며 속으로는 음모를 꾸민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식적인 사람을 경계할 때 쓰면 좋습니다. 일망타진, 일망타진. 그물을 한 번 쳐서 물고기를 모두 잡는다는 뜻으로 한꺼번에 모든 대상을 완전히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조직을 전부 검거하거나 회사에서 문제를 일괄 해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망타진, 일망타진. 그물을 한 번 쳐서 물고기를 모두 잡는다는 뜻으로 한꺼번에 모든 대상을 완전히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조직을 전부 검거하거나 회사에서 문제를 일괄 해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유지정, 자유지정.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감정이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하고 진솔한 마음을 표현할 때나 본능적인 정서를 설명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자유지정, 자유지정.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감정이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하고 진솔한 마음을 표현할 때나 본능적인 정서를 설명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금난지교, 금난지교. 진정한 친구 사이에 깊고 변치 않는 우정을 말합니다. 금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관계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믿고 의지해온 절친한 친구를 소개하거나 우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난지교, 금난지교.
진정한 친구 사이에 깊고 변치 않는 우정을 말합니다. 금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관계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믿고 의지해온 절친한 친구를 소개하거나 우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용두사미, 용두사미.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처럼 시작은 웅장하나 끝은 볼품없이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이 글의 구성을 비판하며 쓴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엔 의욕적이었지만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프로젝트나 계획을 평가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용두사미, 용두사미.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처럼 시작은 웅장하나 끝은 볼품없이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이 글의 구성을 비판하며 쓴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엔 의욕적이었지만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프로젝트나 계획을 평가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거두절미, 거두절미. 핵심만 간단히 말하고 부차적인 설명은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으로 앞뒤 설명 없이 요점만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나 발표에서 긴 설명 대신 결론부터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거두절미, 거두절미. 핵심만 간단히 말하고 부차적인 설명은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으로 앞뒤 설명 없이 요점만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나 발표에서 긴 설명 대신 결론부터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선남선녀, 선남선녀. 착하고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남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부르던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선활동이나 봉사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을 표현할 때 쓰면 좋습니다. 선남선녀, 선남선녀. 착하고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남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부르던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선활동이나 봉사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을 표현할 때 쓰면 좋습니다. 한단지몽, 한단지몽. 중국 한단에서 꾼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나타냅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꿈을 통해 영화와 부귀의 헛됨을 깨우쳐준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며 현실을 돌아볼 때 사용합니다. 한단지몽, 한단지몽. 중국 한단에서 꾼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나타냅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꿈을 통해 영화와 부귀의 헛됨을 깨우쳐준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며 현실을 돌아볼 때 사용합니다. 패가망신, 패가망신. 집안 재산을 모두 잃고 몸까지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서에서 무절제한 생활로 가문이 몰락한 사례들에서 나왔습니다. 도박이나 투기로 인한 파산을 경고하거나 무모한 투자의 위험성을 설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패가망신, 패가망신. 집안 재산을 모두 잃고 몸까지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서에서 무절제한 생활로 가문이 몰락한 사례들에서 나왔습니다. 도박이나 투기로 인한 파산을 경고하거나 무모한 투자의 위험성을 설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위기일발, 위기일발. 머리카락 하나에 매달린 것처럼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이 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표현합니다.
시험 마감이나 프로젝트 데드라인 등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긴박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위기일발, 위기일발. 머리카락 하나에 매달린 것처럼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이 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표현합니다. 시험 마감이나 프로젝트 데드라인 등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긴박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지로귀마, 지로귀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권력자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진나라 황관조고가 황제를 속인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정치인이나 리더가 사실을 왜곡할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지로귀마, 지로귀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권력자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진나라 황관조고가 황제를 속인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정치인이나 리더가 사실을 왜곡할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수원수구,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불운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수원수구,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불운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자승자박, 자승자박. 자신이 만든 규칙이나 한 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엄격한 원칙을 세웠다가 그 원칙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약속에 발목 잡힐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자승자박, 자승자박. 자신이 만든 규칙이나 한 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엄격한 원칙을 세웠다가 그 원칙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약속에 발목 잡힐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고장난령, 고장난령. 손바닥 하나로는 박수를 칠 수 없듯이 혼자 힘만으로는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한유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프로젝트나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장난령, 고장난령. 손바닥 하나로는 박수를 칠 수 없듯이 혼자 힘만으로는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한유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프로젝트나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남부여대, 남부여대. 가난한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뜻합니다.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며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을 떠나 이주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사회 문제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부여대, 남부여대. 가난한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뜻합니다.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며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을 떠나 이주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사회 문제를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 유유상종.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유효상종, 유효상종.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이동풍, 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며 흘려보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 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나 피드백을 무시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마이동풍, 마이동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며 흘려보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 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나 피드백을 무시하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심심상인, 심심상인.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 서로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이해를 표현한 말입니다. 오랜 친구나 부부 사이의 깊은 교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심심상인, 심심상인.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 서로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이해를 표현한 말입니다. 오랜 친구나 부부 사이의 깊은 교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도노점수, 도노점수.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후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으로 고려의 승려진울이 제시한 불교 수행 방법입니다. 진울이 선종과 교종을 조화시키려 한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 후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도노점수, 도노점수.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후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으로 고려의 승려진울이 제시한 불교 수행 방법입니다. 진울이 선종과 교종을 조화시키려 한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 후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진퇴유곡, 진퇴유곡.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말합니다. 양쪽 모두 깊은 골짜기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어떤 선택을 해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표현합니다. 취업이나 진로 선택에서 고민될 때, 회사 경영상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진퇴유곡, 진퇴유곡.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말합니다. 양쪽 모두 깊은 골짜기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어떤 선택을 해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표현합니다. 취업이나 진로 선택에서 고민될 때, 회사 경영상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도청도설,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경계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질 때 주의를 당부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청도설,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경계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질 때 주의를 당부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문발검, 견문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으로 작은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며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소한 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견문발검, 견문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으로 작은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며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소한 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백척간두, 백척간두. 백자라 되는 높은 장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극도로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선종에서 수행자의 깨달음을 시험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사 도산 위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절박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백척간두, 백척간두. 백자라 되는 높은 장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극도로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선종에서 수행자의 깨달음을 시험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사 도산 위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절박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양지로피, 양지로피. 양의 속성에 호랑이 가죽을 쓴다는 뜻으로 본래 실력은 부족하면서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실속 없이 포장만 화려한 사람이나 제품을 비판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지로피, 양지로피. 양의 속성에 호랑이 가죽을 쓴다는 뜻으로 본래 실력은 부족하면서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실속 없이 포장만 화려한 사람이나 제품을 비판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